예, 다음으로는 저희 T디벨로퍼스의 이제 백엔드 서비스, 백엔드 애저 서비스와 개발 도구에 대해서 SK텔레콤 이준호 매니저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SK텔레콤 플랫폼 테크랩의 이준호라고 합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요. 다들 이제 지치고 하셨을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뒤에 경품 추첨도 있고 해서 아마 거의 내용이 잘 안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일단 한번 간단하게 최대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요. 이제 저희 사이트 들어와서 직접 이제 해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저 브레이크 때 하고 나가서 보셨겠지만 또 저희 이제 그 부스를 통해서 개발자들도 와 있기 때문에 직접 좀 더 이제 기술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 저희 개발자들한테 문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오전 세션을 통해서 이제 전체 그 T 디벨로퍼즈의 개요에 대해서는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크게 이제 T API, 바스, 툴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카테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제가 바스하고 툴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바스에 대해서는 뭐 아마 대부분 개념을 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해서 조금 익숙하지 않으실까요? 예, 바스는 이제 백엔드 애저 서비스라고 해서 그 애저 서비스는 요즘 많이 나오는 개념이잖아요. 이제 백엔드를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만들 때는 클라이언트 단, 이제 단말단도 필요하지만 보통 이제 서버 단도 필요하게 되죠. 이제 서버 단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백엔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서버를 사서 그 위에서 이제 뭐 다 설치를 하고 개발을 하고 그리고 운용을 하고 하는 과정을 클라우드 형태로, 그러니까 애저 서비스 형태로 그냥 내가 필요한 걸 쓰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바스 서비스는 그 모바일 환경에서 보통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바스 또는 뭐 모바일 바스라고 해서 엠바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뭐 회원 가입이라든지 뭐 인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간단한 DB라든지 푸시 기능이라든지 이런 핵심 기능들을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하는 서비스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아래쪽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뭐 간단한 앱 하나 만들려고 해도 뭐 이제 서버 구축해야 되고 개발자도 필요하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 또 서비스를 운영을 하다 보면 이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운영에 대한 이슈들 이런 것들이 많을 텐데요. 이런 것들을 애저 서비스 형태로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고민들을 덜어드리겠다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규모가 작을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인 개발자나 스타트업이나 이런 분들일수록 이런 이제 바스의 필요성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제 서버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상대적으로 작은 서비스를 하시는 분들한테 훨씬 더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스는 모바일 환경에서 필요한 모든 서버 사이드의 기능을 제공을 하겠다. 뭐 궁극적인 목표입니다만은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하시는 데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뭐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이제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많은데요. 요건 뭐 저희 마음대로 매긴 점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다른 바스 업체들에 뭐 비해서 그게 뭐 손색이 없도록 뭐 기능적으로 열심히 만들었다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바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제공되는 테이블이 있습니다. 뒤에 이제 간단하게 좀 화면 캡처도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이제 유저하고 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제 회원 기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들을 관리하는 유저 테이블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저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서 관리하는 롤 테이블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 NoSQL 기반의 그 DB 기능을 제공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대형 RDBMS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간단한 앱에서 필요한 정도의 DB는 저희가 애저 서비스 형태로 다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 외에 이제 파일 저희가 이제 파일 관리 기능이 있는데요. 그 파일을 관리하는 뭐 파일 테이블이라든지 그다음에 푸시를 위한 대상이 되는 그 디바이스를 관리하는 뭐 인스톨레이션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그 앱에서 그 진행되는 일들에 대한 로그를 보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로그 기능들, 이런 것들 기본적인 테이블들이 제공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테이블에 대한 권한 관리를 하거나, 그다음에 로우에 대한 권한 관리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1대1 관계로 이제 릴레이션을 맺어서 그렇게 실제로 이제 조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 그다음에 이제 1대1 그런 그 릴레이션을 맺어주는 뭐 포인트 기능, 이런 기능들이 기본적으로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지오 포인트, 그러니까 지오 포인트라는 저희가 또 필드를 제공을 하는데요. 위경도 값을 이렇게
저 제휴 포인트 필드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해당된 테이블 내에서 저런 식으로 특정한 그 영역 내지는 또는 이제 일정 그 거리 내에 근거리 검색 이런 두 가지 검색 기능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런 위치 기반의 서비스를 구현을 하실 때 상대적으로 상당히 좀 손쉽게 구현할 수 있는 이런 지오 포인트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일 기능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서비스를 하실 때 뭐 간단하게 서버에서 파일을 업로드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런 기능도 필요하신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실제 파일 해당되는 그 파일 필드를 제공을 함으로써 특정 서비스 내에서 파일을 앱에서 올리고 또 뭐 서버에서 다운로드 받고 하는 그런 형태의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푸시입니다. 푸시는 뭐 APNS나 GCM에 그런 그 푸시 인증서나 그런 키를 받아서 저희한테 등록을 해주시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제 유저와 인스톨레이션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 푸시 기능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원하는 사용자들에게 또는 원하는 조건을 걸어가지고 푸시를 날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해서 그쪽에서 제공하는 OAuth 연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계정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그런 사용자 정보를 입력을 해서 사용자를 가입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모트 로그라고 해서요. 저희가 이제 제공해드리는 그 SDK 안에 이런 그 리모트 로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단말이나 또는 그 단말에 이제 연동되는 서버에서 뭔가 발생하는 로그를 이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설정된 로그 값을 요 로그 테이블에 저희가 다 쌓아드리고 이런 것들을 로그 뷰어를 통해서 보시고 관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좀 개발의 편의성을 이제 그 부여하기 위한 그런 기능인데요. 실제 이제 저희가 iOS하고 안드로이드에 이제 SDK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프리configured SDK라고 해서 실제 전체 그 프로젝트를 다 말아서 이렇게 드리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실제 그 플랫폼을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그 API를 선택을 하면 그 해당되는 그 플랫폼과 API에 대한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만 하시면 뭐 이런 코딩을 상당히 줄이는 형태로 그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실제로 들어가서 다 써보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고요. 바깥에서 아마 좀 보셨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여기 뭐 푸드 가이드라든지 뷰팁, 오늘의 좋은 말, 언니의 파우치 이런 서비스들이 지금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저희 이제 바스 기능을 이용을 해서 구현을 한 서비스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썼는지, 그다음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바스가 어떻게 좀 도움이 됐는지 하는 좀 생생한 이야기들을 좀 더 들으실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이제 바스를 좀 적용하는 사례를 점점점 늘리고, 그래서 저희 바스를 좀 더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툴 부분인데요. 뭐 툴은 뭐 간단하게 그냥 개발 지원 환경, 지원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제 크게 디파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분석 이 두 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디파스는 뭐 디벨롭먼트 파스라고 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서버를 빌려드리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개발할 때 뭐 개발 서버 확보해서 이제 운영하시는 것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만만치 않은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디파스라고 해서 간단한 몇 가지 그런 설정만으로도 실제 이제 개발 서버를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분석은 저희가 이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제휴를 해서 엠버시라는 종합체하고 제휴를 해서 제공을 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입니다.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디파스는 그 오픈 소스의 클라우드 플랫폼이죠. 클라우드 스택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클라우드 스택을 아키텍처 하에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VM을 생성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그래서 확장성은 물론이고 그런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클라우드 환경입니다. 그래서 뭐 뒤에 이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몇 가지 설정만으로 뭐 한 10분 이내로 간단하게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런 그 클라우드 기반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개발 서버를 유지하는 비용이라든지 뭐 그런 부담 같은 것들을 경감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희가 이런 그 클라우드 서버 기반으로 해서 스냅샷을 뜬다든지 템플릿을 뜬다든지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뭐 긴급 시에, 그러니까 유사 시에도 손쉽게 좀 복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저희 T 디벨로퍼즈에 들어가서 이제 해당되는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VM을 생성을 해서 사용하시는 뭐 그런 절차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뭐 이제 저희 VM을 관리하고 신청하고 하는 그런 화면들인데요.
여기 이제 저희 VM의 진짜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쪽에는 뭐 VM에 대한 뭐 상세 정보들이 쭉 이렇게 좀 노출이 되고요. 위쪽에 이제 저 그 아이콘 바들이 VM을 컨트롤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여기서 뭐 저희 제공하는 웹 POC 상에서 VM을 재기동하거나 또는 VM을 뭐 중지를 시키거나 또는 뭐 패스워드를 VM에 이제 접근하기 위한 패스워드를 재설정하거나 또는 이제 긴급한 상황에서 내가 뭐 외부에 나가 있는데 급하게 내 저 장비에 들어가서 뭔가 좀 손을 봐야 돼라는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 실제 그 웹 POC 상에서 이제 버추얼 콘솔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삭제 기능 이런 기능들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웹 POC를 통해서 내 그 개발 서버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네트워크 환경 뭐 NIC 구성 정보인데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프로젝트당 하나의 그런 공인 IP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공인 IP는 하나만 제공이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가상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드리기 때문에 이런 그 가상 네트워크 단위로 해서 여러 가지 서버를 구성을 해서 쓰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이런 그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네트워크가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로 상호간의 영향도라든지 뭐 보안 이슈 이런 것들은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예, 기타 뭐 이런 기본적인 NIC 레벨에서의 네트워크 환경 구성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클라우드 기반의 그런 VM이기 때문에요. 이제 그 볼륨 단위로 이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VM을 제공해 드리면 이런 것들은 볼륨 단위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 해당되는 VM의 이미지가 이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아무래도 좀 그 서버 자원이 좀 한정적이다 보니까 우선은 그 프로젝트 그 계정당 하나의 VM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볼륨도 이제 루트 볼륨만 제공이 되고 있고요. 향후에 이제 뭐 만약에 좀 필요해서 확장을 요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이제 서비스가 확장이 되면 그 루트 볼륨에 이제 데이터 볼륨까지 그걸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아까 앞장에서 살짝 넘어갔는데요. 이제 거기서 그 볼륨 단위로 저희가 이제 스냅샷을 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제 자기가 이제 언제 스냅샷을 뜬 거죠. 그래서 이 스냅샷 단위로 템플릿을 다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스냅샷 단위로 그 해당되는 그 시점에서의 그 서버 이미지를 복구를 또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냅샷을 관리하실 수가 있고 스냅샷별로 템플릿도 저장을 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해당되는 그 템플릿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템플릿을 관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이제 저희가 VHD 형태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래서 이 VHD를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플랫폼으로 호스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이미지 자체를 뭔가 백업용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건 이제 VM의 네트워크 환경 구성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위쪽에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1대 그런 그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한 공인 IP를 하나씩 발급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희가 실제 운영 시스템과 같은 그런 뭐 QoS를 보장을 해드리지 못하지만 기본적으로 뭐 개발 환경에서 필요한 그런 서비스는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해당되는 그 시스템, 그 개발 시스템에서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이그레스로 설정이라든지 파이어월 설정. 그다음에 이제 또 실제로 그 하나의 VM 또는 여러 개의 VM 내에서 복수의 서버처럼 이렇게 구성을 하실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포트 포워딩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서 요거 여기서 원하는 대로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디파스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은 유저헤빗 서비스입니다. 유저헤빗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던 모바일 앱 사용자 행동 분석 솔루션이고요. 요건 이제 저희가 실제로 저희가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니고 엠벗이라는 그런 회사가 제공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저희하고 제휴를 해서 저희도 좀 지원도 좀 해드리고 하는 형태로 그래서 T 디벨로퍼즈 내에서 이제 제공되는 툴의 하나로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헤빗은 앱 사용자들이 이제 어떤 액션을 취하는지 실제로 우리 앱을 쓰면서 어떤 활동들을 보이는지를 빠르고 효과적으로 분석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헤빗은 이제 실제로 테스터를 통해서 그냥 뭐 이렇게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이제 배포가 되면 사용자들이 이제 우리 앱의 실사용자들이 이제 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다 수집을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 앱을 쓰는 분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들을 다 그대로 수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로 사용자들이 우리 앱을 쓰면서 하는 행동들을 그대로 다 수집을 해버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쉽게 또 적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아주 쉽게, 그러니까 SDK 제공되는 SDK를 통합을 하는 데는 한 두 줄 정도의 그런 코딩만으로도 아주 손쉽게 해당되는 앱에 이렇게 같이 빌트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별도의 그런 테스트를 위한 설계나 또는 뭐 스크립트 작성 같은 것들이 없이 사용자가 앱을 사용하면서 행하는 모든 행동들을 그대로 다 수집을 하는 거고요. 이걸 실제 개발자들이 원하는 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여러 가지 시사점을 도출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도출된 결과들을 유저앱이 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뭐 이렇게 리치한 형태의 데이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정량적인 데이터라든지 정성적인 데이터들을 통합해서 분석해서 그래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데이터들을 아주 직관적으로 손쉽게 그다음에 또 바로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데이터를 시각화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제 주요한 기능으로는 이제 화면 분석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화면 단위로 사용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히트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런 식으로 이제 바로 비주얼라이제이션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요 화면에서 사용자들이 어떤 특수 활동들을 했는지 예를 들면 뭐 스와이프라든지 뭐 롱프레스라든지 하는 것들을 수집을 해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페이지에서 어떤 그런 주요한 활동들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리포트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로 분석인데요. 실제 우리 앱에서 이제 앱은 이제 여러 개의 화면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화면 단위의 이제 움직임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앱을 사용을 하면서 어떤 형태의 그 실제 시나리오에 따라서 사용을 했는지를 저렇게 이제 도식화해서 역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션 리플레이인데요. 요거는 이제 실제 사용자가 그 우리 앱을 사용을 하면서 했던 것들을 마치 로그를 남겨놓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세션 형태로 다 남겨놓는 거고요. 오른쪽에 그 해당되는 세션을 선택을 하면 실제로 이 세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왼쪽에 그런 화면 형태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앱 서베이,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사용자가 묵시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액티비티만을 수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조건에 맞춰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 개발자가 의도하는 그런 서베이를 이제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여기서 이런 행동을 했네, 이게 왜 이랬을까? 라는 것들을 이런 그 서베이를 이제 삽입함으로써 이제 분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문용도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넣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고요. 지루하실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빨리 진행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깥에 지금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들을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이제 좀 개발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도록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좀 늦은 시간이지만 좀 더 궁금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바깥에 가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